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크리트 딱따구리 콘따구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 짓기 할 때 건물이 오래 지속되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죠. 물론 뭐 요즘 100년 구조물 그 이상 가는 구조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진처럼 이게 지금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죠. 우리나라 이제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555m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우리나라 두 번째 높은 빌딩이죠. 송도에 있는 동북아 트레이드 타워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지금 올 11월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부산에 있는 LCT죠. 101층입니다. 이 101층 건물이 이제 곧 2위로 준공되면 올랐을 텐데요. 어쨌든 이런 큰 구조물을 짓던 아니면 농막을 짓던 우리가 전원주택 이런 건물을 질 때 만약에 50년 간다 구조물이 내구연한이 그러면 어떻겠어요? 100년 동안 만약에 후손한테 물려주려면 두 번을 져야 되겠죠? 그러면 집 짓는 가격이 두 배나 될 겁니다. 안 그러면 한 번에 졌는데 조금 더 품질 관리를 하고 재료를 좀 더 바꿔가지고 시공을 했을 때 100년이 간다 하면 누구나 다 그쪽을 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오늘은 100년 구조물 집짓기 노하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멘트별로 한번 알아볼까요? 물론 시멘트는 이제 1종, 2종, 3종, 4종, 5종 시멘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종 시멘트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시멘트, 그래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종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2종 시멘트는 중용열 시멘트라고 하고요. 4종은 저열 시멘트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발열량이 시멘트하고 물이 만나가지고 수화 반응을 할 때 발열량이 적은 시멘트죠. 3종 시멘트는 뭐라고 합니까? 조강 시멘트. 그러니까 딴 거보다 빨리 강도를 내는. 그러니까 1종 시멘트가 28일 동안 양생해서 강도 발휘 내는 걸 3종 시멘트는 일주일만 양생을 하면 그 강도를 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강도가 난다. 그래서 조강이죠. 예, 여기 있지 않은 5종 시멘트는 내왕산염 시멘트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폐수창 이런데 사용하고 있죠. 일단 시멘트별로 강도 발현에 대해서 1종 시멘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선이 이제 1종 시멘트인데요. 1종 시멘트 강도 그래프 이렇게 되죠. 그런데 2종, 4종 시멘트를 쓰게 되면 일단 발열이 늦기 때문에 강도 발현이 1종보다 천천히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1종 시멘트보다 훨씬 더 강도가 나온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3종 시멘트는 1종 시멘트에 28일을 일주일로 4분의 1로 기간을 당길 수 있다니까 크게 강도 발현이 빨리 되죠. 물론 입자도 작아가지고 물하고 접촉이 빨리 됩니다. 성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간 1종보다 4대 강물 중에 어쨌든 C3S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C3S나 C3A가 많죠. 그래서 강도 발현이 빠른데 이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1종 시멘트보다 떨어져요, 강도가. 그러면 우리가 오래가는 구조물, 100년 가는 구조물 만들 때 어떤 시멘트를 쓰면 좋으냐? 당연히 1종 시멘트보다는 2종이나 4종 시멘트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3종 시멘트는 1종 시멘트보다 더 아래죠. 그러면 언제쯤 이 강도가 역전이 되느냐? 여기 보시면 90일쯤으로 나와 있죠. 물론 배합에 따라 가지고 약간 차이는 있으나 대략 3개월 이쪽 저쪽을 지나면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종 시멘트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 또 우리가 이제 28일을 기준으로 대부분 설계 기준 강도를 하기 때문에 1종을 쓰면 2종, 4종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그 양생이 완료가 되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28일 기준일 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보통 현장에서는 SM 사이트 매니저인 현장 소장의 입장에서는 28일 설계 기준 강도가 있다라고 하면 28일 날 그 강도만 만족하고 하면 2차, 3차적인 후속 작업을 하고 뭐 자기는 충분한 강도를 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과연 오래도록 그 자리에 유지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다고 하면 이 1종 시멘트보다는 여기서 보듯이 천천히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어떻습니까? 2종, 4종 시멘트가 2종이나 4종 시멘트가 1종 시멘트보다는 훨씬 더 강도 발현이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생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죠. 예전부터 이제 콘크리트 시공하는 때 보면 저도 이제 초기에 그 신입사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사수로부터 콘크리트는 거적도 없고 물을 잘 뿌리면 된다. 그러면 균열이 잘 나지 않고 균열이 없기 때문에 뭐 품질 관리가 잘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균열로 여러 인자가 들어와 가지고 콘크리트가 내구 연한이 줄어드는 그런 걸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균열을 내지 말아야 된다. 균열을 내지 말아야 한다.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보죠. 우리가 이제 그 공기 중에서만 양생을 했을 때 강도 발현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잘 강도 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더 이상 강도가 높아지지 않고 되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도가 약간 저하됩니다. 만약에 3일까지는 그러니까 수분 상태를 유지하고 3일 후에 공기 중에 바로 노출시켰다 하면 조금 더 지나가지고 강도가 아까 처음부터 공기 중에 양생한 것보다는 높습니다. 그죠? 압축 강도가 이거는 뭐 17, 이거는 한 26, 이 정도니까 당연히 높지만 어쨌거나 더 이상 강도가 증가되지 않고 또 일정 기간 동안은 강도가 저하된다는 거죠. 뭐 7일 기중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4일 기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4일 동안은 수분 상태 유지하였으나 14일 이후에 공기 중에 그냥 노출해서 양생을 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수변 양생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선입니다. 강도가 서서히 해가지고 점점 높아져서 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집니다. 우리가 강도 곡선 볼 때 보통 이런 그래프 모양을 나타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40메가파스칼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양생은 어떤 게 좋다고요? 수변 양생이 강도 발현에 좋습니다. 수변 양생을 하면 안에 있는 시멘트하고 콘크리트 안에 있는 시멘트하고 물하고 충분히 반응을 해서 그 강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런데 초반부터 기중 양생을 하거나 잠깐의 수변 양생을 기준 양생을 하는 상태를 보면 시멘트가 물을 만나서 조금 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물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시멘트 자체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강도 발현이 안 되고요. 또 강도 발현이 설령 돼서 물하고 시멘트랑 만났다 손 치더라도 충분히 습도를 유지해 주지 않으면 콘크리트가 크랙이 갑니다. 크랙이 간다는 건 강도를 쟀을 때 그 안에 크랙 때문에 강도가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수변 양생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좋다. 내가 내 집을 짓는데 100년 하는 구조물을 짓는다면은 양생을 할 때 가급적이면 수변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학적으로는 이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초기 양생입니다. 그러니까 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뭐 첫날, 두째날 그런 부분이죠. 첫날에 만약에 강도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수변 양생을 10도씨에서 양생했다고 하면 압축 강도가 40메가파스칼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20도에서 발현한다고 하면
20도에서 양생했을 때는 40메가파스칼이 안 됐고요. 30도로 양생을 해버리니까 한 37메가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 어쩐 일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처음에, 그러니까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물하고 시멘트랑 만나가지고 강도를 내는데요. 물론 온도가 높은 것이 강도가 시멘트하고 물이 잘 만나서 강도 발현이 잘 되는 수화 반응이 활발하니까 빨리 되는 것은 일반적이나 초창기에 온도가 이렇게 높아 버리면요, 불균질하게 그 구조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콩물을 해다가 간수를 넣어버리면 순두부처럼 몽글몽글 돼버리죠. 그것을 굳힌다고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콘크리트라면 몽글몽글 된 게 굳었다. 아무리 강도 깨봐야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첫날이나 둘째 날을 얘기합니다. 물론 겨울철 같은 경우라고 하면 콘크리트가 얼면 안 되겠지만 얼지 않는 정도 그 이상에서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여기서는 양생 온도입니다. 양생 온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양생을 낮출 수 있다면, 아니면 겨울철하고 여름철을 비교한다면 얼지 않는 상태에서 겨울철의 초기, 그럴 땐 낮은 게 좋죠. 물론 지속적으로 28일까지 된다고 하면 그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상태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곡선 자체에서 강도 발현은 온도하고 습도에 거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강도는 수화 반응이 좋아서 잘 되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노하우 팁은 초기 양생입니다. 타설하고 첫째 날 얼지 않는 상태에서 저울에 사는 것이 훨씬 더 강도를 높게 만들 수 있는 노하우다. 좋은 팁이죠. 콘크리트 타설. 어떻게 콘크리트 타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레미콘으로 실어와서 펌프카로 압송하거나 슈트로 타설한다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타자가 이렇게 때릴 타자입니다. 근데 왜 콘크리트 타설이라고 했나요? 예전에는 이런 이제 통돌이라고 하죠. 통돌이에다가 물 넣고 시멘트, 모래, 자갈 넣고 돌리죠. 이걸 뭐 각형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각형식 믹서에다 넣고서 돌립니다. 아니면 재료를 넣고 이렇게 삽으로 막 섞습니다. 군대에서 참호를 줄 때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막 삽으로 믹싱을 해 가지고 타설을 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질 때 이걸로 탕탕탕 두드려서 면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때릴 타자입니다. 뭐 우스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콘크리트 타설하는 의미는 콘크리트를 이렇게 때려서 설치했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타설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타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시공, 타설의 의미가 지금 그렇진 않죠. 지금 이제 보통 펌프카로 타설하는데요. 이런 레미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게 언제쯤일까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65년이에요. 196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레미콘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한 60년 뭐 그쯤밖에 안 된 거죠. 그 전에는 다 이렇게 각형식 믹서로 해서 삽으로 두드려서 타설했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한 것이 지금 현재 100년이 간 교량 기초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예전에 그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했고 시멘트도 그렇게 좋지 않은 시멘트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100년이 가는데, 요즘은 어떻게 콘크리트 타설하면 며칠 있다가 균열이 가고 뭐 한 30년 있으면 아파트를 헐 정도냐, 이런 질문을 가끔들 하시는데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자, 그때는 이제 각양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물 시멘트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하고 물하고 만나가지고 보통 3년 정도 강도 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서서히 시멘트가 물을 만나서 물론 초기에 강도 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나머지 시멘트는 천천히 물을 만나가지고 강도 발현을 합니다. 한 3년 정도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강도 발현을 하면 어떨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2종이나 4종 시멘트 서서히 강도 발현되면 나중에는 강도가 1종 시멘트보다 훨씬 높아졌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시멘트하고 그 물하고 천천히 만났는데 우리가 그때도 28일 강도로 기준했기 때문에 시멘트를 많이 넣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타설을 했을 때 28일 날 원하는 강도가 안 나왔겠죠. 설계기준 강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배합에 콘크리트를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세월을 두고 1년에서 3년 두고서 그 시멘트랑 만나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24메가파스칼 콘크리트라고 쳤지만 실제로는 부배합이니까 그게 30메가, 40메가짜리였던 거죠. 그리고 서서히 반응했기 때문에 균열도 잘 관리를 안 했고 그 당시에 열심히 한 거는 거적 덮고 물 뿌리는 거 그거 하나만은 철저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 내구성이 오래된 구조물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이유가 된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